자, 이제 이번 시간부터 부등식에 대해서 해볼 텐데요. 우리가 이제 부등식에서는 뒤에 나오는 2차 부등식이 거의 메인이지만 앞에서 1차 부등식도 정확하게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먼저 가장 기본 형태인 AX가 B보다 크다, 이런 형태의 부등식 풀어볼 건데요. 자, 우리가 X의 개수로 양변 나누는 거 알겠는데 부등식이니까 조심해야 되죠. A가 양수냐 음수냐 이런 거 체크하셔야겠습니다. A가 양수일 때와 두 번째 A가 음수일 때 나눠 생각하셔야 되고요. A가 양수면 당연히 자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A가 음수면 부등호 방향 바뀌죠. 부등식이기 때문에 부등호 방향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맞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은 A가 0일 때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A가 만약에 0이면 X가 뭐가 되든 간에 어차피 0이죠. 그럼 0은 B보다 큽니다 라고 하는 이런 부등식이 돼버리는 건데, 만약에 A가 0이면서 B는 양수라고 해볼게요. B는 양수. 자, 그러면 이러면 해가 어떻게 될까요? 얘는 0이고 B는 양수야. 이게 양수예요. 그럼 0이 양수보다 크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 이거는 해가 없다가 되는 거죠. B가 0이면 어떨까요? 얘도 0이에요. 그러면은 A가 0이면 X가 뭐가 들어가도 무조건 왼쪽은 0인 거죠. 그 다음에 B도 0이라고 하면 0은 0보다 크다. 이것도 성립이 안 되잖아요. 이때도 해가 없다가 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B가 음수면요. 얘가 음수면 왼쪽은 무조건 0이 되고 오른쪽은 음수니까 0이 음수보다 큽니다. 무조건 성립하는 거죠. 이때는 해가 모든 실수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등식을 풀 때 X의 개수가 양수나 음수면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0이면 오른쪽에 있는 B의 상태에 따라서 X의 해가 이렇게 특별하게 나온다. 해가 없거나 모든 실수이거나 이 정도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예제 1번 한번 풀어보죠. 자, 문제를 볼 텐데요. 막 뭔가 복잡해 보여. 그래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 부등식을 풀어볼 거야. 그럼 당연히 양변을 A 빼기 2로 나눠야겠다라는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근데 A 빼기 2로 딱 나눴을 때 답을 보니까 X가 작다. 부등호 방향이 바뀐 느낌이죠? 그러니까 일단 알 수 있는 거 A 빼기 2는 음수이구나 라는 거 알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러면 나눴을 때는 부등호 방향 바뀌면서 A 빼기 2분의 A 플러스 B 이렇게 될 텐데 그게 우측에서 2와 같다라고 하는 이런 식을 하나 얻어낼 수가 있겠습니다. 정리만 좀 해볼까요? 그러면 A 플러스 B는 2A 마이너스 4고요. 그러면 자 넘겨서 A라고 하는 것은 B 플러스 4입니다. 이렇게 식을 또 정리할 수 있겠네요. 자, 이번에는 요거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A 대신 B 플러스 4를 넣어볼 텐데 A 대신 B 플러스 4에도 넣어봐요. B 플러스 4를 넣어보면 그러면 4X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8 이렇게 되니까 X는 2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해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5번이 되겠죠? 자, 뭐 이 정도만 살짝 맛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연립 1차 부등식인데요. 여러분 이제 부등식이 여러 개가 주어지면 각각의 부등식을 풀어가지고 공통 부분 찾는 거죠. 근데 그 공통 부분 찾을 때는 자, 수직선에다가 올린다. 요게 이제 포인트죠. 요걸 뭐 제가 길게 설명하기보다는 문제 풀면서 보여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연립 1차 부등식은 각각 풀어가지고 수직선 위에 올려서 공통 부분에 찾아 해를 구한다라는 건데 이 수직선 위에 올리는 거 어떤 친구들은 굉장히 쉽게 하는데 또 어떤 친구들은 이게 어렵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따 제가 자세히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아주 쉬운 문제 하나 풀어볼게요. 이런 거. 자, 보시면 왼쪽에 이런 식이 하나 있고 오른쪽에 이제 이런 게 있고 마지막에 이렇게 있는데요. 이런 거 풀 때는 좀 분수보다는 아무래도 정수가 좋잖아요. 모든 항에다가 12를 곱해 볼게요. 곱하기 12를 모든 방향에다가 해보면은 여기 이제 마이너스 9x,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2 여기는 6x, 마이너스 4x, 플러스 4 여기 12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9x, 마이너스 15 여기는 6x, 2x네요. 2x 플러스 4, 12 되는 거고 자, 여러분 이것도 연립 부등식입니다. 연속적으로 부등호가 주어지면
왼쪽에 있는 거 하나 풀어주시고요. 1번 부등식. 오른쪽에 있는 것도 풀어주시고 2번 부등식 해가지고 1번 부등식과 2번 부등식의 공통범위 찾는 거죠. 수직선이 올릴게요. 1번 부등식 그냥 암산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이거 넘어가면 11x, 넘어가면 19 이렇게 되나요? 조금 지저분해지네. 11을 곱했어요. 빼기 9x, 빼기 3, 빼기 12, 빼기 15 맞죠? 12 곱하면은 여긴 6x, 여기는 빼기 4x, 그러면 2x. 4 하면은 플러스 4. 맞는데. 그죠? 여기는 12. 좋습니다. 좀 지저분하게 나오네요. 자, 11x 여기는 마이너스 19. 그러면은 11x가 크다. 마이너스 19보다. 이렇게 되는 거죠. x는 빼기 11분의 19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죠. 이거 풀어주게 되면요. 오른쪽 노란색 풀어보면 넘어가면 8. 그럼 x는 4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x는 4보다 작다. 네, 그렇게 했을 때의 공통범위 뭐 여기 잡아주시면 되는 거죠. 이 안에 들어있는 정수 중에 가장 큰 거, 작은 거 물어봤으니까요. 가장 큰 정수는 3이죠. 여기는 4는 포함되지 않으니까요. 가장 작은 정수는 여기 있을 텐데 이게 마이너스 1. 얼마쯤 되겠네요. 그럼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m 빼기 m 했으니까요. 3 빼기 1 해서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뭐 여기까지는 너무너무 간단합니다. 하나만 더 해볼게요. 여러분 이제 나중에 2차 부등식에서도 이런 문제, 정수가 몇 개 들어가도록 해라 이런 문제를 좀 힘들어합니다. 오늘 좀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잘 보세요. 자, 이거 풀어보기 위해서 모든 모든 항에 곱하기 4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다 4 곱하면 마이너스 2x 플러스 2a죠. 4 곱하면 4x 마이너스 4, 4 곱하면 마이너스 2x 더하기 7 더하기 4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역시 왼쪽 부등식, 그 다음 오른쪽 부등식 항상 이렇게 푸는 거야, 여러분. 알겠죠? 이렇게 부등호가 연속적으로 나오면 왼쪽 부등식, 오른쪽 부등식, 연립부등식이에요. 자, 왼쪽 거 정리해 볼게요. 넘어가면 6x 크거나 같다. 이쪽 넘어오면 2a 플러스 4. 그래서 x는요 6으로 양변 나누면 3분의 a 플러스 2가 되겠습니다. 됐고요. 자, 요거 한번 풀어볼게요. 자, 이거 넘어가면 6x죠? 11 넘어가면 15. x는 6분의 15보다 작다. 이렇게 돼요. 자, 이 수직선에다가 쫙 올립니다. x는 6분의 15보다 작다. 6분의 15. 6분의 15보다 작다. 이렇게 될 거고요. 자, 이제 선생님 하는 거 여기서부터 잘 보셔야 돼요. 지금까지 여러분 그냥 팔짱 끼고 아우 너무 쉬운데 했겠지만 여기를 잘해야 나중에 2차 부등식에서 이런 좀 헷갈리는 문제도 잘 풀 수가 있어요. 잘 보셔야 돼요. 나는 이 녀석을 여기다가 탁 올려가지고 만족신 정수가 4개가 되고 싶어요. 그러면 이 주황색은 분명히 이렇게 그려질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색칠해가지고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이걸 여기다 올려서 만족한 정수 4개가 되려면 당연히 여기 정수 하나, 이거 6분의 15면 2. 얼마죠? 2.5 정도 되겠네. 그럼 여기 2 있을 거고, 1 있을 거고, 0 있을 거고, 마이너스 1 있을 거야. 이 4개가 우리가 가져가야 되는 정수가 될 거고요. 그 옆에 있는 정수 마이너스 2는 우리가 가져갈 수 없는 정수죠. 그러면 이 주황색이 어떻게 놓여야 되냐 생각해 봤을 때 당연히 이 점이 마이너스와 마이너스 1 사이에 여기 놓인다는 거. 이거는 아유 쌤 쉬운데요. 여기까지 괜찮아. 그래서 이 점이 뭐였냐면 3분의 a 플러스 2였어요. 3분의 a 플러스 2였고 얘는 마이너스 2보다 크고 마이너스 1보다 작은 데 있으면은 당연히 되는 거야. 그러면은 이 겹치는 부분에 이 빨간색 4개 정수가 쏙 들어가잖아요. 자, 이제부터 여러분이 신경 써야 될 거 제가 10초 드릴게요. 생각해봐. 둘 중에 어딘가에는 등호가 들어갈 수 있어요. 양쪽 다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어디 한쪽에 들어가는데 어딜지 잠깐 생각해 보세요. 여기가 매우 중요합니다. 자, 이 녀석이 마이너스 1에 놓일 수 있느냐 아니면 마이너스 2에 놓일 수 있느냐 생각해 보면요. 마이너스 1에 등호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이유는요. 여기는 색칠되어 있어요.
여기 등호가 있어서 색칠되어 있는데 그 말인즉슨 이 색칠되는 녀석이 마이너스 1에 딱 놓이게 되면 마이너스 1도 포함하겠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은 괜찮아. 근데 이 색칠된 녀석이 마이너스 2에 놓이게 되면 마이너스 2까지 포함하게 되니까 정수가 5개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2는 포함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문제는 색칠이 돼 있으니까 좀 더 편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만약에 여기 색칠이 안 돼 있는 상태, 여기 등호가 없거나 이런 상황에서는 여러분이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때는 마이너스 1에서 빠지고 마이너스 2에 들어가게 됩니다. 등호가 없으면요. 알겠죠? 물론 이 문제는 이제 이렇게 되겠지만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것까지도 좀 생각하시면서 문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3 곱하고 2 넘기게 되면 마이너스 8부터 a는 마이너스 5. 이게 정확한 정답이 됩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해서 연립 1차 부등식을 해봤고요. 자, 이제는 우리가 1차 부등식 중에서 절대값 들어있는 것도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자, 절대값은 우리 방정식에서도 다뤄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못하는 사람 없을 거야. 절대값을 기계적으로 풀어내는 건 여러분 잘 할 겁니다. 절대값 3은 그냥 3, 절대값 빼기 3은 빼기 3을 데리고 나오는데 앞에 마이너스 붙여준다. 그래서 3이야. 이렇게 기계적으로 푸는 건 여러분 다 할 수 있어요. 절대값 안에 양수면 그대로 나오고 음수면 마이너스 달면서 나온다. 이게 이제 기본 원칙인데요. 이제 문제는 이런 거잖아요. 절대값 x 그러면 또는 뭐 절대값 a 그러면 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기 때문에 범위 나눠서 풀어야 된다는 거 우리 방정식에서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요거 말씀드릴게요. 절대값 기호를 포함한 앞으로 여러분 고3 졸업할 때까지 계속 나와요. 절대값 기호가 들어있잖아. 대원칙은 대원칙 무슨 문제든지 대원칙 대자 큰 대자 오랜만에 쓰니까 헷갈리네. 대원칙 맞죠? 이 대원칙은 뭐냐면은 범위 나누기예요. 범위 나누기. 방정식이든 부등식이든 함수든 나중에는 함수를 많이 만나게 될 텐데 절대값이 들어있다. 일단 범위 나누는 게 대원칙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이거를 절대 잊으시면 안 되고요. 부등식에서는 그나마 좀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는 형태가 있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 절대값 x가 3보다 작아요. 이런 게 나오잖아? 그러면은 빼기 3부터 3까지 이런 식으로 바로 처리할 수 있대요. 절대값 x가 5보다 커요. 그러잖아요? 5보다 커요. 그러면 x는 5보다 크거나 또는 x는 마이너스 5보다 작다. 이런 식으로 바로 풀어낼 수도 있습니다. 자, 이 원리는 간단하게 설명할게. 근데 이거 아마 대부분 많이 까먹던데 여러분 애초에 절대값이 무슨 의미인지 기억나요? 중학교 1학년 때 배우는 것 같은데 절대값 x 이 말의 뜻이 뭐냐면은 원점으로부터 x까지의 거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해석해 보자면 x라는 녀석은 원점으로부터의 거리가 3보다 작아요. 그 뜻이거든. 그러면은 원점으로부터의 거리가 3보다 작은 곳에 x가 있다고 하는 거니까 당연히 x는 3과 마이너스 3, 요 사이에 있는 거죠. x가 요 사이에 어딘가에 탁 있어야 원점으로부터의 거리가 3보다 작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밑에 것도 x라는 녀석은 원점으로부터의 거리가 5보다 커요. 그러면은 x는 5보다 더 오른쪽에 있거나 그러면 거리가 5보다 더 커지죠? 아니면 마이너스 5보다 더 왼쪽에 있거나 x가요. 그러면 거리가 5보다 더 큰 거 맞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나온다라는 거. 그래서 아주 기본적인 구조, 이런 구조나 이런 구조는 바로 그냥 풀어주시면 되는 거고요. 만약에 조금이라도 복잡하다. 오른쪽에 이렇게 상수, 양의 상수가 아니고 뭐 3x 뭐 이런 거라든지 음수가 있다든지 뭐 음수가 나올 수는 없겠군요. 아무튼 오른쪽이 조금이라도 복잡하면 여러분은 범위 나눠서 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두 문제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자, 예제 4번 보세요. 여러분이 이거 풀 때 이거 절대값 있네. 범위 나눠야지. 이런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범위 나누는 것보다 이렇게 간단한 구조, 절대값이 어떤 상수보다 양의 상수보다 큽니다. 그러면 곧바로 푸는 테크닉이 있다. 2x 빼기 a는 7보다 크거나 방금 전에 했던 설명 다시 한번 기억해봐. 또는 2x 빼기 a는 마이너스 7보다 작아요. 이렇게 바로 풀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x는
7 플러스 a를 2로 나눈 것보다는 크고 또 x는 마이너스 7 플러스 a를 2로 나눈 것보다는 작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보시면 이게 마이너스 1이잖아요. 아니군요. 요게 마이너스 1이군요. 자, 이게 마이너스 1이다. 그럼 a 값 얼마입니까? 5 나오는 거죠? 그럼 a가 5가 나오면 얘는 얼마가 나오죠? 6 나오네요. 그렇죠? 5하고 6, 11이 되겠고요. 자, 이런 거 방금 5번하고 봐봐. 거의 유사하게 생겼잖아. 그러니까 2x 빼기 a, 2x 빼기 7. 근데 오른쪽이 이렇게 상수가 아니야. x 빼기 3 이러면은 어쩔 수 없어. 이거는 범위를 나눠서 푼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녀석이 알맹이가 양수일 때 2x 빼기 7이 양수일 때 0보다 크거나 같을 때와 2x 빼기 7이 음수일 때 나눠서 푼다. 우리 이거 방정식 할 때도 해봤죠. 그래서 양수면 그대로 벗겨지니까 2x 빼기 7, x 빼기 3, x는 4보다 크다. 여기는요 마이너스 달면서 벗겨지니까 마이너스 2x 빼기 7, x 빼기 3 넘어가면 3x 작습니다. 넘어가면 마이너스 4보다 x는 마이너스 3분의 4보다 작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자, 방정식에서 해봤지만 항상 이렇게 범위 나눴을 때는 이 부분과 이 부분의 공통범위 잊으시면 안 돼요. 공통범위가 답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x가 2분의 7보다 크다는 가정 하에서 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해낸 해 중에서 이 범위에 해당하는 것만 답이에요. 그래서 공통범위가 답이고 얘랑 얘의 공통범위는 4보다 크다. 이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 x는 2분의 7보다 작다. 이거 풀어주시면 2분의 7보다 작던데 우리가 구해낸 이 녀석과 이 녀석의 공통범위가 답이에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겠어요? x는 빼기 3분의 4보다 작다. 이게 공통범위 되는 거죠. 자, x는 a보다 작다. 거기 요거죠. 이게 3배 하면은 마이너스 4. b보다 크다. 이게 b죠? 4. 네. 둘이 더하면 0. 근데 답이 조금 다른 것 같은데. 여기 계산이 여기 틀렸군요. 마이너스 달면서 나오면 마이너스 2x 플러스 7이에요. 얘가. 그렇죠? 플러스 7. 자, 넘어가면 3x 넘어가면 10보다 작다. 이렇게 되네요. 그럼 3분의 10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둘의 공통범위니까요. 이건 3. 얼마. 이것도 3. 이게 근데 3.5고 3.1이니까 얘가 더 작은 거군요. 자, 수직선에 올려보면 이렇게 얘랑 얘의 공통범위는 얘가 된다는 거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녀석이 a가 되고요. 그럼 3a 하면은 10. 얘는 b니까 4. 더하면 14가 되겠습니다. 자, 해서 절대값 부등식까지 마무리했습니다.